다들 핸드폰 사용 많이 하시죠? 지금 어떤 손가락을 사용해서 핸드폰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엄지손가락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엄지손가락으로만 핸드폰을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질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혹시 아실까요? 오늘은 엄지손가락을 과사용해서 생길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럼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덜 쓸 수 있을까? 아니면 이 염증이 생기고 질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많은 질병들은 항상 과사용할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젊은 분들은 엄지손가락을 쓰는 인대에 문제가 생긴다, 주변에 많이들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엄지손가락을 핸드폰을 1년, 2년 쓰는 게 아니죠. 5년, 10년 이후에 20년도 쓸 수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작은 염증이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가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염증들이 쌓이고 쌓여서 근육을 뭉치거나 경직이 되게 만들고, 또 인대에 자극을 자꾸 주다 보면 실제로 인대 주변이 이제 두꺼워지게 됩니다. 잘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태로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 고장이 날 수 있는 상황에 처했을 때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옵니다. 그게 정말 밤을 새워서 핸드폰을 했다든지, 아니면 행주를 한번 쥐어짰는데 갑자기 고장이 난다든지, 음료수가 따지지 않아서 힘을 꽉 주다가 보니 한번 틱 하는 느낌과 함께 손목 외측 붓기 시작합니다. 손목 외측이 이제 엄지손가락을 쓰는 인대가 지나가는데요. 실제로 빨개지는 분들도 있고, 부어오른 채로 그냥 지내시는 분도 있고, 엄지손가락을 아파서 내리지 못하는 분도 생깁니다. 이걸 손목 건초염이라는 질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걸 발견한, 이름 지은 사람이 이제 득꾀르뱅이라고 그러거든요. 되게 유명한 병이에요. 득꾀르뱅씨 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해결 방법은 사실 당연하게도 엄지손가락 사용을 줄이는 겁니다. 제 환자분이 실제로 저한테 해주신 이야기인데, 엄지손가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아파서 밥을 이제 왼손으로 먹기를 시작하고, 왼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오른손은 이제 엄지를 못 쓰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사용한다 이겁니다. 오른손으로 글씨를 쓰기도 힘들어서 왼손으로 글씨 쓰는 것도 연습하셨다고 했거든요. 제 생각에 사실 엄지손가락을 핸드폰 쓸 때 쓰지 말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분은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그렇게 하라고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카톡을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당연히 엄지로 쓰시는 게 편하시니까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근데 평상시에 젊은 친구들은 단순히 누르는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누를 때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으로 누르라는 겁니다. 또 인터넷으로 찾아보시잖아요. 찾아볼 때 엄지를 쓰지 말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쓰라,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1년, 2년, 5년, 10년 살다 보면 결국 고장이 납니다. 고장을 내지 않으려면 다른 손가락을 당연히 사용해야 되고, 여러 동작을 해줄수록 고장이 덜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붓고 아프고 염증이 심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엄지의 사용량을 극도로 줄여버리는 겁니다. 엄지를 못 쓰게 묶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손목이 아프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손목에 보호대를 차야 될 텐데, 그래서 항상 엄지손가락을 잡아주는 형태의 손목 보호대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시는 것들이 손목이 아프다고 손목만 이렇게 감싸는 보호대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장은 조금 편해 보이는데 실제로 회복에 도움은 크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병원에 있는 걸로 예를 들어보면, 짠!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저희 병원에서 심한 환자분들한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깁스 대용 제품입니다. 이걸 사라는 게 아니고요. 이것처럼 엄지를 꽉 잡아서 움직이지 않게 하는 제품을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막대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보호대도 있고요. 아니면 천인데도 꽉 잡아줄 수 있는 재질의 보호대도 있습니다. 잘 차시고, 항상 주의할 점은 매일 차시는데 낮에도 차고 밤에 잘 때도 차고 주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근육이 충분히 쉬고 잘 때도 회복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손목 건초염은 쉽게 낫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긴 시간에 걸쳐서 질병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분들 초음파를 보거나 만져보면 건강한 근육이랑 고장난 근육이랑 전혀 다릅니다. 찔겨진 경우도 있고, 초음파에서 수분이 부족해진 경우도 있고, 아예 변화가 됐다는 거죠. 정형외과에서는 아까 보여드렸던 깁스를 아예 채워버리거나 인대에다가 건초에다가 직접 주사를 해버리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제가 진료를 보다 보면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고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주사를 맞으면 안 아파야 되는데 왜 오셨을까요? 원래 원인이 제 생각에는 근육에 있습니다. 엄지를 사용하는 근육은 팔 등에 있어요.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실제로 염증이 있는 부위에만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안 아픈데도 원인이 그대로 계속 남아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재발을 하고
또 치료를 하고 또 재발을 하다 보면 인대에 주사를 했을 때 낫지 않아 버립니다. 계속 아프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당연히 근육을 치료하면 되겠죠. 사실 제대로 된 부위에 물리치료를 하거나 충격파를 하는 경우도 있고 도수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제가 직접 주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원인이 되는 부위에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인은 팔 등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적합한 부위에 치료를 할 때 잘 좋아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엄지손가락 아니면 손목, 인대가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문제는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저를 찾아오시거나 통증의학과 진료를 한번 보시길 권해보고 싶습니다.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건 대부분 이유를 찾지 못해서이고 열심히 파헤치다 보면 분명히 원인을 찾아서 치료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아프지 말고 건강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